요즘 실비보험료 인상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대부분 고민하시는 이유를 들어보면 옛날 실비가 좋고 4세대 실비는 안 좋다. 그래서 비싸지만 옛날 실비를 유지하는 게 좋다. 대부분 고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4세대 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정말로 옛날 실비가 좋고 4세대 실비가 무조건 안 좋을까요? 저 보험 언니가 솔직하고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보험 언니 오정미 팀장입니다. 제가 보험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실비 보험료 얼마 올랐는데 이거 유지해야 하냐 아니면 갈아타야 하냐 이런 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근데 대부분 물어보면서 하는 말이 옛날 보험은 좋아서 4세대로 갈아타면 안 좋다고 들었다. 그런데 보험료는 너무 많이 올라서 고민이다.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물어봐요. 그럼 평소에 병원을 자주 가는지, 보험료가 혹시 부담이 되지 않는지, 보험 청구하고 보상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. 왜냐하면 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? 내가 아플 때 경제적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보험료는 비싸게 냈는데 병원에 안 갔어요. 그러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겠죠. 내가 보험료를 이만큼 냈는데 보상받는 게 없으니까 보험료는 부담이 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60대 주부고요. 1세대 실비로 5년마다 갱신되고 5만 원 정도 내고 계셨대요. 그런데 최근에 2배 정도 인상돼서 10만 원 초반으로 올랐대요. 1년이면 120만 원이고 5년이면 600만 원인데 지금까지 건강해서 병원에 안 가고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상받는 것도 금액이 너무 커서 아깝다고 하더라고요. 두 번째 분은 역시 60대 주부로 1세대 실비로 6만 원 가량 내다가 마찬가지로 2배 인상돼서 12만 원으로 올랐대요. 이분은 그래도 병원을 자주 이용하셔서 보상을 몇 번 받으셔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월 보험료가 12만 원이나 올라가니까 역시 부담된다고 하시면서 고민하시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40대 중반 남성분이신데요. 이분은 3세대 실비로 3만 4천 원 내다가 7만 9천 원으로 올랐는데 앞으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계속 인상이 되면 얼마나 비싸게 올라갈지 고민된다고 하시면서 4세대로 갈아타야 하냐라고 고민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위에 세 분처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기존 옛날 실비 보험이 보장 내용이 좋고 자기 부담금도 없고 아무리 좋아도 병원을 안 가서 보상받는 부분이 없거나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옛날 실비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? 내가 생활비도 넉넉하고 여유롭다면 유지하는 게 맞겠지만 매월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힘들다면 4세대 실비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럼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,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4세대 실비 보험의 장점 첫 번째는 보험료가 저렴하다입니다. 아무래도 보험 가입을 하거나 유지를 할 때 보험료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. 그렇다 보니 보험료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 장점은 보장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입니다. 만성 질환 환자, 장기 입원 환자 등 동일 질병으로 계속 치료할 경우 기존 실비에서는 면책기간이 있어 면책기간 동안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보장을 못 받아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생겨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. 4세대 실비에서는 이 부분이 오히려 보완이 되어 장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. 세 번째 장점은 3세대까지 보장받지 못했던 선천성 뇌질환, 난임 및 불임, 그리고 여드름, 모반 등 피부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. 다음 비급여는 보장이 안 되고요. 급여 치료 시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. 마지막 4세대 실비 보험의 장점, 네 번째는 보험료 개별 할인 제도인데요. 급여에 대한 청구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급여에 대한 청구가 없다면 보험료를 다음 해에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4세대 실비 보험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4세대 실비 보험의 단점, 첫 번째는 자기 부담금 상향입니다. 기존 옛날 실비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최대 20%였다면 4세대 실비의 경우 급여 20%, 비급여 30%로 자기 부담금이 올라갔습니다. 두 번째 단점은 보험료 할증 제도인데요. 아까 장점으로 비급여 청구를 안 할 경우 보험료가 할인된다고 얘기했었는데요. 반대로 비급여 청구가 많을 경우 할증되어 다음에는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 있어요. 쉬운 예로 자동차 보험 청구가 있으면 보험료 할증이 되잖아요. 반대로 자동차 보험 청구가 없으면 보험료 할인이 되죠. 4세대 실비도 마찬가지로 비급여 청구에 따라 할인이나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. 마지막 4세대 실비 보험의 단점 세 번째는 짧아진 재가입 주기입니다. 기존 실비 재가입 주기는 15년이었는데요. 4세대 실비부터는 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차후에 나올 5세대나 6세대, 실손 의료비가 판매된다면
재가입 시 새로운 실손으로 가입되어 보상 내용이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기 부담금이 점점 높아지는 등 앞으로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4세대 실비보험의 장단점 설명해 드렸는데요. 어떤가요? 기존 옛날 실비보험도 좋지만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료도 저렴하고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분들에게는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시대에 발맞춰 보장 내용도 기존에는 보장받지 못했던 질환들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 4세대 실비보험이 마냥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. 보험료는 내고 있는데 보상받는 게 없어서 돈이 아깝다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.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. 실비보험은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보장받는 기간 내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보험이에요. 그렇다면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내가 보장받는 동안 부담 없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실비 상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잘 모르겠다,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화면 하단의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연락을 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솔직한 의견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